차가운 결혼 생활과 제3자의 그림자. 김민주는 한서그룹의 총수로서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쥔 인물이었다. 그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이한울과의 관계였다. 그들의 결혼은 한 장의 계약서에 불과했으며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나 진정한 교감은 없었다. 거대한 저택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낯선 타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아내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일과 그리고 그의 연인인 소연에게 향해 있었다. 소연은 화려하고 당당한 매력을 가진 여자였으며 민주는 그녀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소연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썼고 아내와의 관계는 철저히 방치했다. 그의 눈에 한울은 그저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이름뿐인 존재였다. 그녀는 조용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즐겼으며 사교계에서는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했다. 민준 씨, 이번 주말에 함께 제주도에 갈까요? 한울 씨는 집에 계시겠죠? 소연은 민준의 사무실에 찾아와 그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울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소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걱정 마. 한울이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 자기 일에만 바쁘니까. 그는 한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한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소연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의 오만을 더욱 키웠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예정대로 소연과 저녁 식사를 했다. 한울은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가 자정을 훌쩍 넘긴 후에야 민준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는 소연이 뿌린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한울은 조용히 다가와 민준의 코트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식사하셨어요? 한울이 차분하게 물었다. 민준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됐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는 한울을 스쳐 지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한울의 손에 들려있던 코트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미세하게 떨림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트를 주워들었다. 한울의 삶은 철저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낮에는 민준의 아내로서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블랙캣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 그녀는 한서그룹의 네트워크를 몰래 감시하며 수많은 해킹 시도와 사이버 공격을 막아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한울에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한서그룹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한서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오로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담당자는 난색을 표하며 민준에게 보고했다. 총수님,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네트워크에 침투해 중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민준은 분노했다. 그는 즉시 최고 기술팀을 소집했지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때 소연이 민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민준 씨,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해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 추천한 전문가는 다름 아닌 그녀의 동업자였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민준에게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 민준은 급한 마음에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서그룹의 비밀 기술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지불했다. 그는 소연의 헌신에 감동하며 그녀를 더욱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소연과 그녀의 동업자가 꾸민 자작극이었다.
그들은 한서그룹의 네트워크에 침투해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척하며 민준의 신뢰를 얻고 돈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한울은 그들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연의 동업자가 한서그룹의 서버에 심은 악성 코드가 단순한 해킹 도구가 아니라 회사의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스파이웨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한울은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방에 있는 태블릿 PC를 해킹해 소연과 그녀의 동업자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거래 내역을 복구했다. 그녀는 그들의 음모를 완벽하게 밝혀낼 증거를 확보했지만 당장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먼저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헛되었다. 다음 날, 민준은 언론 앞에서 소연에게 프로젝트 오로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는 한울이 서 있었다. 민준은 단 한 번도 한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한울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모두가 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의 곁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안에는 민준의 모든 오만과 소연의 모든 기만이 담긴 증거들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마치 5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것처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아내도 한서그룹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한울, 그 자체였다. 이한울이 조용히 뒤돌아선 그날 밤, 김민준의 삶은 또 다른 화려한 축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한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 파티는 초호화 요트 위에서 열렸고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강물 위로 오색찬란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민주는 파티의 중심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의 옆에는 소연이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울이 입었던 평범한 드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민준 씨,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소연이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하지. 소연아, 너는 내 자랑이니까. 민준은 대답하며 소연의 손을 잡고 키스했다. 이 장면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언론사와 VIP들의 카메라에 담겼다. 민준은 자신의 행동이 아내인 한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울은 파티장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파티장에 침투해 있던 자신의 비밀 요원들을 통해 민준과 소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민준이 소연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그녀의 화면에 띄워졌을 때 한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복잡한 코드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내 한서그룹의 핵심 서버에 연결된 보안망이 조용히 뚫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연의 동업자가 심어놓은 스파이웨어의 경로를 추적하여 그들의 비밀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론사 서버에 업로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민준의 무관심이 한서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오만함을 깨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요트 위 파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모든 스크린이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모든 스크린에 경고 문구와 함께
한서그룹의 비공개 내부 거래 문서들이 나타났다. 문건에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기술 유출이 소연과 그녀의 동업자, 그리고 한서그룹의 내부 임원 일부가 관련된 부정거래의 결과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총수님, 이 문건들은 무엇입니까? 소연 씨가 기술 유출의 주범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한서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이 소연이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 그날 밤 한서그룹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민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그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총수로 낙인 찍었다. 소연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종적을 감추었고 그녀가 받은 거액의 계약금 또한 흔적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뒤늦게 한우를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의 서재에는 이제 당신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그의 무능함과 소연의 기만을 폭로하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남겨져 있었다. 민주는 USB를 들고 무너지는 자신의 삶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년 동안 자신이 소홀히 했던 한울의 존재가 그의 눈앞에 거대한 빈 공간으로 다가왔다. 그는 뒤늦게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의 거짓된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된 사랑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을 처절하게 후회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무너지는 한서그룹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언론은 그를 조롱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소연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한울이 남기고 간 USB 하나와 텅 빈 저택의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른 채 한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서재에 들어가 보았다. 그곳은 5년 전과 똑같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과 그녀의 취향이 담긴 작은 소품들, 모든 것이 그녀의 침묵과 같이 정적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한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그녀의 꿈조차도. 그는 한울이 남긴 USB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한서그룹의 모든 기술 유출 경위와 함께 소영과 그녀의 동업자들 간의 비밀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내용에는 그들이 한서그룹을 몰락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모든 음모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조직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다. 블랙 스네이크. 그 이름은 한서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과거 한울과 함께 일했던 조직이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울이 자신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의 음모를 파헤쳤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 민준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USB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마지막 경고였다. 민준은 파일을 열었고 그 안에는 한울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담겨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 자신과 한서그룹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소연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홀로 서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신 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당신 곁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는 그제야 한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가 깨닫기를 기다리는 인내였다. 그녀의 부재는 그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는 울분을 토해내며 한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서점, 공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울이 남긴 USB를 들고 검찰에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그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소영과 그녀의 동업자들, 그리고 배후에 있던 블랙 스네이크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서그룹은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민주는 끈질기게 버텨나갔다. 그는 오로지 한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울이 남긴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계약이었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편지에는 민준이 알지 못했던 한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민주는 그제야 한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와 한 번의 약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여정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자신을 찾아 떠나는 치열한 고난의 시간이었다. 김민준의 삶은 한울이 떠난 뒤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더 이상 화려한 파티도,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도 없었다. 그의 일상은 오직 한서그룹의 몰락을 막고 한울의 흔적을 찾는 두 가지 목표로 채워졌다. 언론은 여전히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후회와 한울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얼마나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한울이 남기고 간 USB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며 소연과 블랙 스네이크라는 조직의 관계를 파헤쳐 나갔다. 그들은 한서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려 했고 민준의 오만함을 이용해 회사를 내부부터 무너뜨리려 했다. 민준은 한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를 위해 검찰에 제출된 한울의 증거 자료 덕분에 소영과 그녀의 동업자들은 해외 도피 직전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후에 있는 블랙 스네이크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민주는 그 조직의 존재가 한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경찰의 수세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한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탐정이 찾아낸 한울의 마지막 흔적은 그녀가 떠나던 날 아침 공항 CCTV에 찍힌 흐릿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의 한울은 평소와 달리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5년 동안 그가 보았던 무미건조한 얼굴과는 달랐다. 민주는 영상 속의 한울에게서 전에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독립적인 매력을 느꼈다.
그는 한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 진짜 그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그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맞춰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탐정은 한울이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즉시 이스탄불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는 이스탄불에서 한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스탄불에 도착한 민주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항을 벗어난 뒤 곧바로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민주는 허탈함에 빠졌다. 그는 한울을 놓친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의 아내가 남긴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대답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당신이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블랙캣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블랙 스네이크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돕고 싶다면 당신도 변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가 오면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전화는 끊겼고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블랙캣, 그 이름은 그가 한울이 남긴 USB에서 보았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가명이었다. 그는 한울이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가 소연의 배후에 있는 조직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목표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모든 조언을 되새기며 한서그룹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모든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친 이유를 파악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울이 그에게 바랐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한울이 사라진 지 정확히 넉 달이 흘렀다. 한서그룹의 사무실은 활기를 잃었고 김민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후회와 함께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한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의 의미를 곱씹으며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민주는 한서그룹의 회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오만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소연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기술팀과 함께 밤샘 작업을 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서서히 그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서그룹의 주가는 아직 바닥이었지만 민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한울의 서재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초부터 썼던 일기장이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이한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도 민준 씨는 늦게 돌아왔다. 그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그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려고 했지만
그는 밥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무심하게 외면했던 그녀의 고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일기장에서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싸워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그녀가 그들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수수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한서그룹을 위해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비밀스럽게 진행했던 블랙헤드로서의 활동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서그룹을 노리는 수많은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경쟁사의 비열한 음모를 사전에 파악해 민준에게 경고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녀를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했다. 그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필체로 쓴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떠나는 이유는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존재 없이도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의 힘으로 한서그룹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때는 당신의 마음에 저를 위한 작은 공간이 생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반드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민주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목표로 불타올랐다. 그는 한우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바랐던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쫓아 그녀가 평소 자주 가던 곳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카페, 그녀가 즐겨 찾던 공원, 그리고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까지. 그는 그곳에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민주는 보육원에서 봉사하는 노부부로부터 한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지만 아이들을 대할 때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그녀를 하늘 천사라고 불렀죠. 한 번도 자신이 한서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것을 티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정말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의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한울이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이 과정은 그에게 단순한 탐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열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김민주는 한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녀가 남긴 과거의 단서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는 탐정을 통해 한울이 결혼 전에 다녔던 대학과 직장을 조사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으며 졸업 후에는 세계적인 IT 보안 기업인 블랙피닉스에서 근무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블랙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해커들 사이에서 명성을 떨쳤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5년간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천재 해커였던 것이다. 그녀의 이중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완벽했다. 민주는 그녀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울을 존경하고 있었다. 한울의 옛 동료인 한재주는 민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민준 씨군요. 한울이가 왜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우리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는데 당신은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렸어요. 재준의 말에 민주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한울의 빛을 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재준은 한울이
결혼 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재능을 썩히고 가정에만 충실하려 했지만 제주는 그녀가 몰래 한서그룹의 보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녀는 한서그룹을 몰래 지켜주었고 당신이 그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묵묵히 참아왔어요.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능한지 알고 있었지만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 겁니다. 제주는 분노에 차서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았어요. 소연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한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민주는 제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당연시했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는 한울이 결혼 전에 살았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곳은 한울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그녀가 사용했던 컴퓨터와 코드들이 빼곡히 적힌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공책들을 넘겨보다가 한 페이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블랙스네이크, 그것은 소연의 배후에 있던 조직이었다. 민주는 한울이 블랙스네이크와 과거부터 얽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전 직장인 블랙 피닉스의 경쟁사였으며 그녀는 과거에 그들과 싸워 승리했었다. 민주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연은 블랙 스네이크가 보낸 첩자였고 그녀의 목표는 한울에 대한 복수와 한서그룹의 기술 탈취였다. 그리고 그들은 민준의 오만함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한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혼자서 그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한서그룹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한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면 저는 반드시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는 이제야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한울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그녀를 도울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그녀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민주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한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블랙 스네이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울의 명예를 되찾아주기로 맹세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모든 단서들을 조합하여 블랙 스네이크 측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한울이 남긴 흔적과 정보들을 토대로 블랙 스네이크에 대한 조사를 심화했다. 그는 소연이 단지 이 거대한 조직의 일개졸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랙 스네이크의 진짜 수장은 미스터 셰이드라는 가명을 쓰는 인물로 뛰어난 해킹 능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들은 한서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시장을 장악하려 했다. 민주는 한울이 남긴 자료에서 블랙 스네이크가 한서그룹의 신기술 개발 과정에 개입하여 고의적으로 오류를 심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민준이 프로젝트 오로라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밀한 계략 때문에 한서그룹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울이 남긴 단서들을 이용해 반격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한울의 옛 동료인 재준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재준은 처음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민준이 한우를 잃은 후에 처절한 후회와 변화를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제주는 민준에게 블랙캣의 전설에 대해 들려주었다. 한우리는 블랙캣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스터 Z와 수많은 사이버 전쟁을 벌였어요. 미스터 Z는 그녀에게 수없이 패배했지만 한 번도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들은 한우리 한서그룹 총수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이 심어놓은 스파이였고요. 민주는 재준의 도움을 받아 한우리 남긴 비밀 백도어를 통해 블랙 스네이크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그들은 미스터 Z가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서버를 발견했다. 그러나 미스터 Z의 보안 시스템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민준과 재준은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미스터 Z의 서버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미스터 Z가 한서그룹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사이버 무기를 발견했다. 미스터 Z는 이 무기를 이용해 한서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민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소연에게 속았던 것처럼 미스터 세그의 계략에 다시 한번 말려들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모든 기술팀을 소집하여 미스터 세드의 공격을 막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잃었던 열정과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올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미스터 제더로부터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김민준, 너는 이미 패배했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의 아내도, 네가 가진 모든 것도 이제 포기해라. 민주는 메시지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것이다. 네가 내 아내에게 한 짓, 그리고 한서그룹의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의 대담한 답변에 미스터 셋다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겠다. 72시간 안에 한서그룹의 모든 보안망을 뚫고 내 서버에 접속해라. 성공하면 네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민주는 미스터 시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재준과 함께 72시간 동안의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그들은 미스터 시즈의 복잡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한울이 과거에 사용했던 해킹 기술과 자신의 경영 지식을 결합했다. 민주는 이제야 한울의 재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옆에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모든 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보호하고 그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었던 것이다. 김민준과 재준은 미스터 C와의 72시간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한울이 남긴 비밀 코드를 해독하며 미스터 C의 서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갔다. 미스터 C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한울이 남긴 흔적들은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안내했다. 민주는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달으며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끌어주는 등불이자 그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였다. 71시간 59분. 마침내 그들은 미스터 세이스의 서버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미스터 세이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IP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연결되었다. 민주는 재준에게 연락해 미스터 시크의 정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재준은 잠시 후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미스터 셋은 바로 소연의 동업자이자 한울의 옛 직장 동료였던 박성진이었다. 그는 과거 한울에게 패배한 후 복수를 꿈꿔왔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소연은 박성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박성진은 한울에게 복수하고 한서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민주는 박성진에게 전화와의 그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네가 원했던 건 한서그룹의 몰락이 아니었어. 네가 원했던 건 한울에 대한 복수였어. 이제 그만해. 한울이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박성진은 민준의 말에 조소했다. 김민준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과 나를 똑같은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민주는 박성진의 말을 듣고 깊은 고통에 빠졌다. 그는 박성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성진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를 직접 만났다.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라. 하지만 한우리에게는 손대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박성진은 민준의 말에 의아해했다. 정말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텐데도요? 나는 이제 돈과 권력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뿐이야. 한우리를 다시 만나는 것. 민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박성진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성진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한우리를 내게 데려와. 그러면 모든 것을 잊어주겠다. 박성진은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한울에게 연락해 민준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했다. 한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박성진이 민준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후 민준은 한울이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5분만 대화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그녀를 만날 생각에 기쁘고 떨렸다. 그는 그녀가 자주 가던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그는 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공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울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과 달리 강인하고 독립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죠? 민준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다. 한우라,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나는 지난 5년 동안 너를 외면하고 소연이라는 여자에게 눈이 멀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오만이었어. 나는 너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 시작하고 싶어.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민주는 한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다가갔다. 한울은 민준의 눈물과 고백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준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한울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흔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고백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책감을 씻고 싶은 것뿐입니다. 민주는 한울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울아, 내가 얼마나 널 아프게 했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변했어.
나는 이제 돈과 권력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너만 있으면 돼. 제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한울은 민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한서그룹을 재건하고 당신의 오만함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가 되면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울의 말은 민준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그녀의 말대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서그룹으로 돌아와 직원들을 모았다. 우리는 지금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울 씨가 남긴 모든 유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직원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민준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과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한서그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블랙스네이크즈는 여전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박성진은 민준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한서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그들의 기술을 유출시키려 했다. 민준은 한울이 남긴 자료들을 이용하여 박성진의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박성진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졌다. 민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한울아,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해. 블랙스네이크의 공격이 너무 거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제발 나를 도와줘. 한서그룹은 우리의 것이잖아.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해. 한울은 민준의 메시지를 받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민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에 나타나 말했다. 당신이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민준은 한울의 등장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블랙스네이크와 최후의 전투를 벌였다. 한울은 그녀의 천재적인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박성진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켰고 민준은 그녀의 조언에 따라 박성진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최후의 전투는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박성진은 모든 것을 잃었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서그룹은 기사회생했고 민준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는 모든 공로를 한울에게 돌렸다. 한울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을 거야.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게. 민준은 한울에게 한서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넘겨주려 했다. 하지만 한울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일어선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곁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울의 말에 민준은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발 떠나지 마. 나는 이제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한울은 민준의 절절한 고백에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고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울의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다. 한울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삶은 너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나를 용서할 때까지. 민준의 진심에 한울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기로 결심했다. 좋아요. 당신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세요. 당신의 권력, 당신의 부, 당신의 모든 것을. 민주는 한울의 말에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한서그룹의 모든 주식과 재산을 한울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넘겨주고 빈손으로 그녀의 앞에 섰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직 너만 있으면 돼. 한울은 민준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돈과 권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그들의 사랑은 재산과 권력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민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는 한울을 잃었던 지난 날을 반성하며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공원에 함께 산책을 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저녁, 한울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다시 결혼해요. 이제는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한울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그들은 다시 결혼했고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행복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한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남자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겼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었다.